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토데스크 서티파이드 인스트럭터, 즉 오토데스크 공인 강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토데스크에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취득을 해야만 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라이센스가 그 다음에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점은 한번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오토데스크 공인 강사 자격증을 갖다가 명함이라든지 뭐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블로그 등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할 내용에 대한 목차입니다. 우선 해당 공인교육센터의 관리자분은 MD와 오토데스크가 미리 등록을 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리자께서는 파트너 센터 사이트 접속과 로그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파트너 센터에 소속 강사를 관리자께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강사께서 파트너 센터에 어떻게 로그인하는 것인지, 그리고 오토데스크 러닝 센트럴에는 어떻게 로그인하게 되는지, 그리고 오토데스크 러닝 센트럴 사이트에서 코스 검색을 하고 이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파트너 센터 로그인 할 때 실패하는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사례들을 갖다가 설명을 드려서 방지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자, 우선 파트너 센터 로그인 하기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되겠죠. 일단 오토데스크 공인교육센터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오토데스크가 요구하는 그 프로그램 준수사항이 있는데, 이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토데스크 승인을 받아서 새로 등록된 강사분께서는 원칙적으로는 등록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오토데스크 공인 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인 강사께서는 강의 및 수강생 등록을 오토데스크 트레이닝 이밸리에이션 시스템에 반드시 해야 하며, 설문조사까지 완료한 후에 수료증 발급까지 완료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무사항을 이행을 했었을 때 그 다음에 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오토데스크 공인 강사 자격증 배지가 이메일로 강사분들께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관리자께서 파트너 센터 로그인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터넷 환경에서 엣지 환경이라든가 크롬 환경에서 쿠키와 캐시를 우선적으로 모두 삭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분께서는 오토데스크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인 아이디를 사용을 하고 비밀번호를 이용을 해서 파트너 센터에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 로그인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기존의 관리자께서 오랫동안 파트너 센터에 로그인을 하지 않아서 비활성화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에러 발생된 화면을 캡처를 해서 MD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오토데스크 기술지원팀에 요청을 해서 활성화로 전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리자께서 이제 파트너 센터에 로그인을 하셨다라고 가정하에 이제는 소속 강사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래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이 설정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맨 아랫부분에
사용자 관리 메뉴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 관리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강사 등록하는 페이지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강사의 이름과 성을 개별적으로 등록하지 마시고 이전에 오토데스크에 등록했던 영문 이름과 이메일 주소와 동일하게 입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검색에서는 자동으로 회사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나오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CSN 넘버를 갖다가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CSN 넘버를 모르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MD에 문의해 주시면은 이 CSN 넘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N 넘버뿐만 아니라 회사의 영문 이름을 입력을 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강사 등록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하고 성 입력을 하시고 전자메일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preferred language 부분에 있어서는 코리안 한국어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country 부분에 있어서는 코리아 Republic of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공교롭게도 어떤 부분은 한글화 번역이 돼서 나오고 어떤 부분은 번역이 안 되고 지금 영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때때로 영문으로 설명을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search companies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가 로그인 하셨기 때문에 회사명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만약에 뜨지 않는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SN 넘버나 또는 영문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그게 보시면 파란색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Delegated Admi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빈칸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 오셔서 Primary Company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속 회사명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Associated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소속 회사를 갖다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왼쪽에 오시면 파트너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 한글로 나왔을 때는 아마 파트너 지위로 나올 텐데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중에 이제 representative가 있는데 이 representative를 갖다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죠. 뭐 executive가 있고 매니저가 있고 representative가 있는데 representative를 선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아래에 프로파일이 나와 있는데 그 프로파일 중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영업, 서비스, 작업, 즉 세일즈, 서비스, 오퍼레이션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모두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래 그 중간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Create User 이 부분을 갖다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초대 메일이 등록된 강사에게 이메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 표시로 그 사용자 초대장이 발송이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자분께서 강사 등록을 일단 완료하신 거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등록된 강사분 앞으로는 오토데스크가 제목은 새 오토데스크 파트너 센터 로그인 계정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이 전달이 됩니다. 본인은 오토데스크 no reply at autodesk.com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48시간에서 72시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대나 아니면 다음 날까지 안 오더라도 기다리시다가 메일함을 갖다가 검색을 하시면은 이 초대 메일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 메일이 없으면 스팸 메일함에 가서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리자께서 강사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 다시 설정 메뉴로 가신 다음에
직책과 산업 프로필을 갖다가 클릭을 해서 프로필 업데이트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책과 산업 프로필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등록된 강사들이 쭉 나오게 되고, 그리고 강사 이름 왼쪽 옆에 보시면은 연필 표시가 있습니다. 그 연필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은 편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편집을 하느냐 하면 지금 빨간색으로 4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보면은 해당 강사의 카테고리가 어디에 속하느냐, 즉 마케팅 부서냐 아니면은 오퍼레이션 부서냐, 뭐 이런 내용을 갖다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선택을 하시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직책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닝 매니저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매니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산업군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3D Max를 강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테리어 디자인 할 때도 사용하지만, 또는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를 갖다가 산업군에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산업군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기계나 제조 쪽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보시면 프로덕트 디자인 앤 머시닝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별표 표시가 있고, 그다음에 영어로는 액티브 또는 한글로는 활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 또는 액티브로 나왔는지를 보시고 그렇게 표시가 되지 않았을 때는 활성 또는 액티브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일단 강사의 프로필을 갖다가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강사 이름 왼쪽에 보시면은 네모 표시가 있고, 이 네모 표시는 저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모 표시를 클릭을 하셔서 저장을 완료를 하시면 강사 등록이 완료가 최종적으로 됩니다. 혹시 이 파트너 센터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갔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황색으로 그리고 삼각형 안에 느낌표가 있다라고 하면 이 프로필 업데이트가 완료가 안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표시에 오른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는데 그 화살표를 클릭을 하셔서 직책과 산업 프로필을 다시 최종적으로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해서 산업과 프로필을 완료해 주시면은 최종적으로 강사 등록이 완료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파워포인트 설명은 마치고요. 뭐 쉽게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 인터넷 환경에서 관리자가 파트너 센터 로그인 하는 것과 그리고 강사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환경에서 파트너 센터에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일 먼저 어떤 항목을 하라 그랬죠? 자, 인터넷 환경 오른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설정 메뉴가 나옵니다. 이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캐시와 쿠키를 갖다 지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를 다시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균형 조정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검색 데이터 지우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율 항목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검색 기록, 다운로드 기록,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캐시된 이미지 및 파일. 그래서 요거를 지금 지우기를 갖다가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쿠키와 캐시를 갖다가 이제 없앴기 때문에 파트너 센터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소 페이지는 말씀드린 대로 파트너
autodesk.com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파트너 센터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전자메일의 아이디는 뭐라 그랬었죠? 네, 오토데스크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내 이메일 주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msrim@eatc.co.kr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제 패스워드는 제가 임시 패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제가 생성했던 패스워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암호가 전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위에 있는 요 잊으셨습니까를 클릭을 하셔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갖다가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잊으셨습니까를 누르게 되면은 오토데스크 이름으로 그 비밀번호 계정을 새로 생성하라는 이메일이 도착할 겁니다. 그럼 그것을 클릭해서 새로 비밀번호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관리자로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속 학원의 관리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MGU하고 오토데스크에서 이미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관리자분들은 따로 추가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자로서 우리의 소속된 강사를 갖다가 이 파트너 센터에 먼저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자, 설정 메뉴에 가셔서 클릭을 하고 맨 아래에 있는 사용자 관리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화면에 강사를 갖다 추가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됐죠. 그러면은 자, 이름과 성을 어떻게 하라 했죠? 네, 오토데스크에 등록했었던 영문 이름을 갖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한글 이름이나 이런 거를 넣게 되면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오토데스크에 등록했던 영문 이름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생각이 나지 않으면 MD에 문의하셔서 등록된 영문 이름을 다시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은 뭐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제 영문 이름을 넣고 last name 성 넣고, 그리고 이제 전자메일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 많이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입력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거는 안 한 것 같아서 구글닷컴으로 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preferred language는 내가 선호하는 언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리안 한국어를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칸츄리가 나오죠. 국가명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국가는 코리아 리퍼블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 쪽으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를 선택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arch company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소속되어 있는 거는 이미 제가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MD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MD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아래에 primary company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원이 여러 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많이 그 소속되어 있는 그런 그 학원명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MD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MD를 선택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왼쪽 Delegated Admin 이거는 선택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란으로 놔두고 그 밑에 파트너 포지션에 보시게 되면 여기 여러 개가 나오는데 뭐를 선택하라 그랬죠? 여기 네, 여기 이제 맨 아래에 있는 representative를 갖다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프로파일 화면이 세일즈, 서비스, 오퍼레이션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세 개를 모두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유저를 갖다가 누르게 되면 자, 이제 강사한테 초대 메일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초대 메일이 가게 되면은 오른쪽 상단에 초록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초록색 메일이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여기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그래서 일단
관리자가 등록을 했다라고 보고 다시 이제 파트너 센터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작업을 제가 어떤 걸 하라 그랬냐면 다시 오른쪽 설정 메뉴에 가셔서 직책과 산업 프로필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아까 등록했던 강사를 찾아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이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제 영문 이름 있죠. 여기에 이제 연필을 갖다가 하게 되면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입력해야 될 거가 주 직책 카테고리가 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마케팅이다. 그 다음에 직책은 뭐냐. 뭐 매니저다. 산업군은 뭐냐. 산업군은 나는 그냥 오토캐드니까 오픈 오토캐드로 선택을 해도 되고, 또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제조 기계 쪽이다 그러면은 제품 디자인과 가공 쪽, 프로덕트 디자인 앤 매니팩처링을 갖다 클릭하시면 되고, M&E 그러니까 3D 맥스나 마야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뭐 만약에 이제 빌딩 아키텍처 건축이다 그러면 빌딩 아키텍처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끝에 보면은 이제 빨간 별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상태 표시가 이미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이제 다 업데이트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맨 왼쪽에 오시게 되면 이 저장 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제 이름에 대한 프로필 업데이트가 완료가 된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에 그 소속 강사가 파트너 센터에 완벽하게 등록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소속된 강사에게 오토데스크에서 계정을 만들려고 하는 이메일이 간다고 했죠. 그러면 그 강사는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도착한 메일을 클릭을 해서 새로운 계정을 갖다가 생성을 하게 되면 이 파트너 센터에 본인이 직접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제가 다시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등록된 강사가 파트너 센터에 어떻게 로그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시연에 이어서 등록 강사가 파트너 센터에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강사에게 전달된 새 오토데스크 파트너 센터 로그인 계정 메일이 도착했는지를 우선 확인을 합니다. 보낸 사람은 오토데스크 no reply at autodesk.com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메일함이 없으면 스팸 메일함에 검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착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이 도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메일에서 지금 보시는 검정색의 초대 승낙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파트너 센터로 가기 위한 비밀번호 생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화면에 나온 것처럼 계정 작성에 대한 화면이 나오고 이름과 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오토데스크에 먼저 등록했던 영문 이름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메일도 마찬가지로 오토데스크에 등록됐던 전자메일을 똑같이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메일 확인을 다시 한번 입력을 해서 똑같은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를 갖다가 입력을 해서 계정 작성을 갖다가 완료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때 이 비밀번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토데스크 이제 계정을 만들게 되면 오토데스크 사이트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파트너 센터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등록하는 사이트 즉 education.autodesk.com이라고 하는 또 사이트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토데스크의 다른 사이트를 로그인할 때도 비밀번호를
한 개, 그러니까 동일한 비밀번호 한 개만 사용하시게 되면 혼동 없이 여러 오토데스크 사이트를 갖다가 한 개의 비밀번호를 통해서 로그인할 수가 있으니 이 비밀번호는 가능하면 한 개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사분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파트너 센터에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파트너 센터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시 보시는 것처럼 리소스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리소스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아래 빨간색처럼 오토데스크 러닝 센트럴이라고 하는 그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토데스크 러닝 센트럴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앞으로 이수해야 할 학습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토데스크 러닝 센트럴을 클릭을 하면 학습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화면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즉 아래와 같이 이 파트너 어카운트를 활성화하라고 하는 창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오토데스크 러닝 센트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학습 정보뿐만 아니라 많은 정보들을 다 이제부터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액티베이션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그 창 안에 있는 그 정보 사항이 우리 관리자가 맞게끔 정보를 입력했는지를 갖다가 쭉 검토를 해봅니다. 그래서 맞게 입력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밑에 correc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랭귀지처럼 만약에 언어 선택을 한글화 했다라고 하면 이제 한글로 나오게 될 텐데 이때는 correct은 맞음으로 나오고 incorrect은 틀림으로 나올 것입니다. 근데 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문으로 그냥 진행해 주시는 게 편안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화면이 또 있죠. 이 오토데스크 계정을 이제 신규 계정 생성인 거냐 아니면 이전 계정 찾기를 갖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만들었던 계정하고 연결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로 등록된 강사분들은 신규 계정 생성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오토데스크 러닝 센트럴이라고 하는 학습 페이지가 바로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옛날에 한번 오토데스크 교육센터로 가입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사용했던 아이디, 즉 그때 등록했던 이메일 주소가 잘 이해가 안 가게 되면 그 이전 계정 찾기를 누르셔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을 해서 옛날에 등록했던 계정하고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신규 계정 생성을 클릭을 하셔서 이 오토데스크 러닝 센트럴 학습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셔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토데스크 러닝 센트럴이라고 하는 학습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오토데스크 공인 강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필수 이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레이너 교육인데 코드 번호로 본다 그러면 CRS-21-1742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번호를 입력을 해도 되고 그냥 한글로 트레이너 교육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트레이너 교육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갖다가 이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영어로 하는 게 편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를 갖다가 영어로 표시를 해서 영문 학습 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진행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필수 학습 과정인 트레이너 교육을 마쳤다라고 하면 두 번째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은 뭐냐면 우리가 강의하는 제품에 대한 학습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토캐드 주로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오토캐드의 새로운 기능을 검색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3D Max를 주로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3D Max의 새로운 기능 또는 건축 쪽으로 해서 레빗이라고 한다고 하면 레빗의 새로운 기능을 검색을 하셔서 주로 강의하는 제품에 대한 학습을 이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을 이수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기본적인 평가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10개 정도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8개 이상, 즉 80점 이상이 돼야지만 이제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80점이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재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번 재시험을 통해서 80점을 넘도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게 질문이 이제 그 순서가 바뀌어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헷갈린다라고 하면 가서 카메라로 이제 화면을 찍거나 또는 캡처를 해서 그 다음 재시험할 때 어떤 게 정답인지를 좀 확인하셔서 하시게 되면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을 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도 합격이 됐다라고 하면은 수료증 관련된 인증 인쇄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발급하고 저장을 해서 나중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수료증을 디지털로 발급을 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공인 강사 자격 취득에 대한 준수사항 두 번째, 즉 1년 동안 4시간짜리 이상의 강의를 2회 이상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강의 등록하고 학생 등록하고 그 다음에 학생에 의한 설문조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수료증 발급을 연 2회 이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2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오토데스크 공인 강사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메일로 오기 때문에 이메일상으로 해서 디지털로 보관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가 이 이제 공인 강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등록된 강사분께서 오토데스크 러닝 센트럴에 로그인하는 방법 그리고 필수 학습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실제 제가 인터넷상에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파트너 센터 인터넷 환경에서 오토데스크 러닝 센트럴에 로그인하고 학습을 이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너 센터에 이제 로그인을 하셨다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로 가라 그랬었죠? 여기 보시는 리소스 화면을 가시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리소스 화면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토데스크 러닝 센트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토데스크 러닝 센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학습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조금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지금처럼 인터넷 학습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죠.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검색하려는 텍스트 입력이 있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 과목이 뭐라 그랬죠? 트레이너 교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트레이너 교육을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한글화된 트레이너 교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트레이너 교육을 클릭을 하셔서 이 학습 과정을 이수를 하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토데스크의 전 제품에 대한 교육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밑에 보면은 파워밀, 뭐 일렉트로드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트레이너 교육을 갖다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밑에 화면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어, 자, 이 한국어에 시작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학습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업로드가 되면,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목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처음에는 뭐 학습 목표 및 결과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쭉 순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진행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진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진행 테스트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 코스를 마치게 되면, 그러게 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80% 이상 완료가 되면 합격이 돼서 이 교육을 완수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 화면을 보여드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학습을 이수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기본 필수 교육인 트레이너 교육을 마쳤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해야 할 학습이 뭐라 그랬죠? 예, 제가 가르치는 제품에 대한 제품 이름과 뭐뭐의 새로운 기능. 그래서 이제 자, 영문으로 오토캐드의 새로운 기능.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앞으로 이제 제품 이름을 넣고 뭐 레빗의 새로운 기능, 3D Max의 새로운 기능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내가 이수해야 할 제품의 그 학습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의 새로운 기능, 인벤터의 새로운 기능, 시빌 3D의 새로운 기능, 레빗의 새로운 기능, 인프라의 새로운 기능, 플랜트 3D, 볼트, 3D Max, 마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오토캐드의 새로운 기능을 갖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학습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 학습 페이지에서 여기 한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선택을 해서 시작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오토캐드의 그 학습 과정을 갖다가 진행하고 이수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 사례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학습 페이지 말고 아까 그 파트너 센터가 이제 매우 중요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그 파트너 센터를 가시게 되면 이미 이제 그 학습 페이지로 넘어왔고요. 파트너 센터에 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어디 메뉴에 갔었죠? 여기 리소스 메뉴에 갔었죠. 이 리소스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오토데스크 파트너 댐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댐은 뭐냐면 오토데스크의 마케팅 자료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뭐 오토데스크의 로고뿐만 아니라 뭐 성공 사례라든가 뭐 기타 등등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이 오토데스크 댐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색 표시를 이용을 하셔서 뭐 로고가 됐던 포스터물이 됐던 아니면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성공 사례가 됐던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서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가 새로 등록된 강사분들께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그 학습 과정과 이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그인이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원인에서 로그인이 안 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갖다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넷 환경에서 쿠키와 캐시를 삭제하지 않았을 때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환경 시작을 할 때는 쿠키와 캐시를 먼저 삭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가이드가 있으니까 엣지 환경과 크롬 환경에서 어떻게 삭제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에 따라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기존에 등록된 강사가 또는 관리자가 오랫동안 파트너 센터를 이용하지 않아서 비활성화로 전환이 돼서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에러 화면을 캡처를 해서 MD에 활성화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보내실 때는 alp-support@eatc.co.kr 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직원들이 보내온 메일을 갖다가 확인하고 빠른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lp-support@eatc.co.kr 이렇게 해서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신규 강사가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자, MD에 등록했던 그 영문 이름 또는 이메일 주소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했던 영문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혹시 헷갈린다라고 하면 MD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영문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받으셔서 입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되는 경우는 강사의 프로필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관리자가 강사 등록을 한 다음에 강사의 프로필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강사가 로그인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주황색의 그 삼각형 공사 표지가 보이는 부분, 여기에 오른쪽 화살을 갖다가 클릭을 하셔서 프로필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 향후 강사가 로그인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마쳤는데 오토데스크에서 이제 아까 계정 생성 메일이 도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메일을 받고 계정 생성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로그인하고 임의로 비밀번호 만들어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에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계정 생성 메일을 다시 받거나 또는 이 프로필 업데이트를 다시 진행을 해서 계정 생성을 해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화면 캡처를 해서 MD에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오토데스크 쪽에 보내서 처리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자가 파트너 센터에 소속 강사를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등록된 강사분께서 필수 과정인 학습을 마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로그인 잘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학습을 완료를 해주셔서 1년 이내에 오토데스크 공인 강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